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전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지금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성은 기자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문 후보자는 총리 지명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된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고자 했던 자신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쏟아진 비판과 사퇴 압박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한다고 정치권을 비난하며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습니다.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진실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인식 논란을 두고는 조부가 애국지사로 확인됐다는 발표를 들어 적극 반박했고 신앙 문제 역시 소중한 기본권이라며 평범한 시절 개인적 신앙 고백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퇴의 변을 내놓은 문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뉴스와이 조성음입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국회와 언론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먼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떠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법치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된다며 정치권이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 정치가 됩니다. 이 여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법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청문회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을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살은 언론을 향했습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 보도가 아닙니다.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뉴스와이 백기련입니다. 네, 지명에서 자진 사퇴까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정확히 2주 만에 물러났습니다. 네, 그간의 과정을 박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책임 총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책임 총리 그런 것도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법이 정한 용어가 아니란 의미였다며 뒤늦게 해명했지만 논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교회 강연 발언은 일파만파로 번졌고 문 후보자는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소송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당해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곧이어 일본군 위안부 칼럼이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결국 문 후보자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문 후보자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 사퇴 여론이 아직도 거센데 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 누구야? 그러면 안 되지. 그 어느 신문이죠?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식었고 여당에서도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동의안 채가를 연기하며 사실상 사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며 버티던 문 후보자. 조부가 독립유공자라는 국가보훈처의 발표가 나오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의 가족은 문남규, 남영남자, 별규자,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 문기석, 터기자, 주석석자,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보훈처 발표와 그간의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친일, 반민족이라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자신의 명예도 회복됐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속 인선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를 안타까워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잘못 알려진 사안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며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국정 운영은 또다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국가 개조와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려던 일정표가 엉키게 됐습니다. 줄곧 원칙과 믿음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반복된 인사 실패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2달 가까이 돼가도록 후임 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국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 역시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손질과 더불어 책임자 문책론이 이미 야당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이미 후속 인선 작업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의 줄 사퇴 여파로 후임자 찾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여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온도차는 컸습니다. 여당은 안타깝다고, 야당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총리 후보자마저 낙마하자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문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강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정파적 적대 관계도 모자라
낡은 이념 공세와 종교적 편견까지 덧칠된 편가르기로 인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가져왔다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분열과 갈등의 사슬을 속히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예정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잇따른 인사 실패에 따른 국정 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인사 실패는 국력의 손실이라며 후임 총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의 눈으로 보고 고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첩 밖에서도 널리 인재를 찾아보고 일각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비선 라인이 아닌 공적 라인의 추천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자를 향해서는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중도 하차한 세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의 순환사를 이한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은 높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결국 김 후보자는 닷새 만에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검사로 불린 안대희 후보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관예우 논란에 걸렸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16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는 지명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 역시 김용준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임명 동의안이 제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7명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요청안을 제거했으며 관련 서류가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 다음 총리 후보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정치인 총리론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아직은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도 가보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법조인이나 관료, 학자는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며 정치인 총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자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완구 원내대표 차출설이 그럴듯하게 나돕니다. 충청권 출신으로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고 주요 당직을 거친 데다 대화 협상력도 있고 인맥도 넓어 총리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전보다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김문수 경기지사 발탁설도 꾸준히 나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를 재선한 데다 민주당 출신으로 제야와 시민단체에도 통하는 이들이 많고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김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총리가 될 경우 일찍부터 대권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 경원시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여당을 원만하게 이끌어온 황우여 전 새누리당 당대표의 이름도 나오지만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총리로 기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로 후임 총리 하마평은 더 무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